봐주세요. 민주당 화이팅! 문재인 화이팅! 이재명 화이팅! 예, 아유 고맙습니다. 별거 아닙니다. 또 공헌히 받으십시오. 특히 우리 이재명 대표님 비롯해서 대혼란도 다 국민들의 힘으로 극복해 나가고 있는데 자, 최근에 탄핵 정국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봤을 때 민주당에 상당히 유리한 상황이다 이렇게 평가받고 있거든요. 그러나 최근에 나온 지지율 결과는 조금 다릅니다. 이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여러 가지 분석도 나오고 있고 민주당 자체가 이거는 지지율 위기 아니냐는 얘기가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오늘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했습니다. 방금 보신 영상 그대로인데요. 자, 그리고 만남이 끝난 뒤에 설명이 조금 나왔는데요. 그 목소리도 들어보죠. 치욕스럽게 당을 떠난 분들에 대한 사과를 좀 요구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변인 어디 나중에 내가 나중에.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통합하는 행보를 잘 보여주고 있고 앞으로도 잘 해줬으면 좋겠다. 전직 대통령은 어떤 그러니까 당 내에 혹은 어떤 정치 세력의 한 분야 혹은 한 세력을 대표하는 분이 아니에요. 자,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세 분 모셨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나와 계시고요. 그리고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성추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자리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우선 김병민 부시장께 예. 방금 전에 이 예방 결과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나오는 설명이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이 통합 행보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거 어떻게 좀 평가하실까요? 잘 보여주고 있고 앞으로도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메시지가 나오던데요. 예. 통상적으로 이런 일들이 일상화돼 있다면은 이런 메시지가 굳이 나올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 간의 일치된 모습들이 잘 나타나지 않다 보니 여기에 대한 메시지를 강조하고 싶어서 이재명 대표가 예방을 했을 것이고 거기에 덕담 화답하듯 얘기를 했지만 이런 내용이 정작 이재명 대표 입에서 나온 게 아니라 이 결국 주변인의 입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 것 그렇습니다. 아니겠습니까?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 다시 배석한 이 민주당 인사들이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조금 더 극적인 의미를 보여줄 수 있었다라면 저런 방식은 아니었을 텐데 오히려 역설적으로 설 명절 동안 이재명 대표가 갖고 있는 조금 더 다급함 같은 모습들이 비추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일련의 흐름들을 그대로 반영되고 있는 정치적 환경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추인 부의장께서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통합 행보 잘 보여주고 있다. 이거를 굳이 민주당 쪽에서는 좀 강조하고 싶었을까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지금 현 이재명 대표 민주당에 대해서 일극 체제다라는 비판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거기서 소외된 세력들은 주로 친문 세력이다라는 평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의 입에서 통합을 잘 하고 있다라는 메시지가 나오길 바랬을 겁니다. 우리가 또 앞으로 또 다루겠지만 김경수 전 지사의 발언을 차치하고서라도 뭔가 그런 친문 정치인들 이외에 문재인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을 전통적으로 지지했던 지지층이 지금 민주당에게 등 돌린 부분도 조금 일부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 사람들을 되돌리기 위한 노력들을 이제 민주당이 해야 되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는 좀 소구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메시지를 좀 원했을 것이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는 사실 지금까지도 이재명 대표와 몇 차례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마다 항상 원론적인 얘기만 하셨어요. 그러니까 좀 더 정치적 해석이 필요한 메시지나 이런 것들을 주로 안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후의 행보가 더 중요하지 오늘의 만남은 그냥 그 연초에 그냥 한번 전직 대통령을 예방한 차원일 것이다. 앞으로의 행보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사실은요. 만남의 시간은 길었지만 설명은 짧아요. 그렇다면 비공개 과정, 비공개 만남에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을 것 같은데 아직은 어떤 설명이 나오진 않고 있어요. 그래서 다만 통합 행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평가를 문재인 전 대통령이 했다. 이 정도만 소외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앞서서 이재명 대표 질문을 하나 받죠.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최근에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서 뭔가 비판적인 입장 그리고 요구사항을 내놨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질문을 받았는데 이재명 대표는 답변을 안 했어요. 어제입니다. 김경수 전 지사의 4대 요구가 있었어요.
화면 보겠습니다. 이겁니다. 최근 선거 중에, 그렇다면 최근 선거면요, 2022년의 대선, 지방선거, 총선, 이걸 말할 수 있어요. 그럼 가장 가까운 건 총선, 지방선거고, 최근 선거 중에 당을 떠난 인사에 대한 사과 등 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쫓겨냈다라는 의미가 깔려 있는 걸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 노무현 전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 폄훼 발언 관련 당사자의 사과 및 재발 방지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대선 패배를 책임 전가, 여기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책임 전가, 이거 중단해야 됩니다. 1급 체제, 정당 사유화, 당내 분위기 쇄신해야 됩니다. 가만히 읽고 보니까 굉장히 강력한 4가지 주장을 쏟아낸 겁니다. 어제예요. 이재명 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찾아가기 전 날인 어제 이렇게 4가지 요구를 이재명 대표와 당내 친명 인사들에게 한 셈이 됐습니다. 당장 반응도 나오죠. 친명 인사들의 반응인데요.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이현희 의원이 아니 크게 하나 되자면서 내 책임 빼고 남의 책임만 언급했네요. 그리고 정진욱 의원은 사면 복권에 대한 감사 충성 표시를 저렇게 합니까? 김경수 전 지사 사면 복권은 윤석열 대통령이 한 거 아닙니까 지금? 그 얘기를 꺼내놨어요? 그리고 이 글은 현재 삭제 상태입니다. 사면 복권 누가 했는지 아는데요? 감사 충성 표시입니까? 이렇게 발언이 나왔어요. 배종찬 소장님. 예. 지금 김경수 전 지사의 요구 갈수록 발언 수위가 점점 강해지고 있어요. 그렇죠. 어제는 굉장히 강한 걸로 보이는데 사실 최근에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의 지지율, 민주당 지지율은 약간 하락세,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대선자 지지율은 지금 답보 상태, 뭔가에 막혀 있다는 평가받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김경수 전 지사가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친명직격이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가 정치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가장 부각시킬 때 이른바 맞짱 전략이죠. 예.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인물은 예. 이재명 대표입니다. 그렇습니다. 유일합니다. 예. 독주죠. 뭐 나쁜 의미든 좋은 의미든. 그렇다면 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견제구를 던질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예. 그런데 김경수 전 지사의 판단은 예. 나서겠다. 이 이야기는 일단은 지금 지지율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공감대를 어느 정도는 형성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적어도 친명 지분이 있으면, 비중이 있으면, 예. 비율이 있으면 또 그만큼 비명 비율도 있을 것이다. 예. 그 정도가 얼마나 됐든, 또는 이 민주당을 떠받들고 있는 지지층이 호남 40대 화이트 칼라, 호사화. 우리 이 스페셜 나와서 제가 최초로 와이드 나와서 최초로 말씀드렸죠. 와이드 나왔어요. 근데 호사화, 호남 40대 화이트 칼라가 흔들릴 여지가 있을 거다. 그러면 비명 공간이 확보되고 예. 향후 정치 경쟁을 할 수도 있다. 이거는 당장 언제가 될지, 대선이 뭐 올해 몇 월 달이 될지 있을지 없을지 모릅니다만 그 경쟁도 되겠지만 향후를 위해서라도 이재명 대표와 가까울 정도, 대등한 정도까지 당장 가기는 쉽지 않겠지만 예. 상당히 존재감이 부각되는 정도의 확보를 좀 해두자. 이런 포석이 김경수 전 지사에게 깔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성시은 예. 부의장, 지금 앞서서 김경수 전 지사가 어제 내놨던 4가지 요구, 예, 예. 4대 요구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데 보면은 사과하라, 재발 방지하라, 그러니까 반성하라는 거예요. 사과하고 반성하라. 예, 예. 이거를 당내 친문 인사들이나 이재명 대표가 수용할까요 지금? 뭐 4가지에 따라 다 각각 다른 해석을 할 것 같은데요. 일단 예.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에 대한 좀 폄훼했던 발언, 예. 이거에 대한 사과는 저 개인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들은 뭐 이재명 대표나 친명 의원들이 예. 이건 뭐 거듭 여러 번 수차례 해도 부족함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전통적인 노무현 대통령을 좋아하거나 뭐 문재인 대통령을 좋아했던 지지자들 중에 일부가 등을 돌리고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예. 이거에 대한 사과는 저는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다만 총선 때 내쫓긴 인사에 대한 그러니까 치욕스러워하면서 당을 떠난 인사들에게 사과하라. 그런 부분에 저는 이거는 저도 납득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작년 총선 때 좀 불이익을 받은 사람들도 당내에 많거든요. 그러면서도 당에 버티고 남아있던 사람들도 많습니다. 예. 뭐 임종석 전 실장이라든지 박용진 전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감싸기 위한 발언들은 필요하죠. 그런 행보는 필요하지만
지금 당을 사실상 나간 다음에 당에게 좀 아픈 뭐 화살을 쏘고 당의 등을 칼을 꽂은 이런 분들까지 직접 우리가 먼저 사과를 해야 되는가? 저는 그런 분들에 대한 사과보다는 그분들과 함께 뭔가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층 등을 돌리고 있는 그분들에 대한 메시지, 그분들에 대한 포용의 손길이 필요한 것이지 그 나간 정치인들에 대한 사과가 과연 필요한가? 이거는 저는 논란의 여지가 많다고 보고요. 세 번째, 네 번째 같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대선 패배의 책임을 뒤집어 씌우는 행태, 그리고 일극체제 사당한 민주당 문의 쇄신 요구, 이거는 저는 과거 친문 세력도 같이 반성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지난 대선에 있어서 사실 이재명 대표라는 후보 요인 때문에 졌다라는 얘기와 문재인 정부의 그 실책 때문에 졌다는 정당 요인, 뭐 지난 정부 요인 두 가지가 사실 복합적인 거거든요. 어느 쪽에 한쪽에 전적으로 치우쳤다라고 해석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양쪽 세력 모두 같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지 너네만 사과하라, 너네만 반성하라 이런 메시지는 받아들여지기 힘들다고 보고요. 그리고 일극체제 사당화, 저는 민주당의 패권 문화, 뭐 이런 뭐 일극체제 이런 문화가 처음 생긴 게 사실상 문재인 정부 친문 체제 때부터기 때문에 뭔가 이재명 대표 체제 이거를 비판하기 전에 친문 체제에 대한 반성이 이루어져야 국민들이 볼 때도 그래 저렇게 반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체제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지라고 수용을 하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3번, 4번에 대해서는 저는 친문 세력도 같이 반성하자는 메시지를 던져야지 저렇게 일방적으로 너네 잘못했어 반성해라고 하면 저는 받아들여지기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네 가지 중에서 일부는 납득이 되지만 일부는 이건 좀 어려운 거 아닙니까? 이런 평가신데요. 사실 김경수 전 지사가 어제 저런 메시지뿐만 아니라 그전에 발언을 계속 해왔어요. 그리고 이에 대해서 민주당 내 친명계 인사들은 조금 불쾌하다는 듯한 그런 분위기가 풍기는 반응들을 보여왔거든요. 목소리로 들어보겠습니다. 최근 여론조사를 통해서 나타난 민심은 우리에게 심각한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전대미문의 상황 속에서도 민주당을 포함한 민주개혁 세력이 여론을 압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나 어느 한 사고의 독주를 허용하지 않는, 그리고 다원주의를 지향하면서도 폭력적인 언행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국민들께 똑똑히 보여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양성이 이 생태계를 파괴하는 정도까지 가서는 안 되겠죠. 다양성은 자칫하면 심각한 분열과 균열로 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 다양한 견해들이 민주당이라는 생태계를 좀 풍성하게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이지 그거를 파괴하고 분열시키는 방향으로 가서는 좀 곤란하겠다. 자, 김병민 보시죠. 예. 어제 김경수 전 지사가 내놓은 메시지 네 가지 내용 담긴 거 굉장히 강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 사실 김경수 전 지사는 누가 뭐래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람이잖아요. 이른바 친문의 대표주자입니다. 그런 정치인이 저런 메시지를 냈을 때는 그것도 이재명 대표가 문 전 대통령 만나기 전날 혹시 그 메시지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의중이 실려 있다 이렇게 보면 무리입니까? 정치적 함의를 내포하고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평가되는 게 지극히 당연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연스럽다고 생각하고요. 이재명 대표 체제 이후로 이재명의 민주당이라는 표현이 꽤 자연스러워졌는데 예. 바꿔 말하면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선을 분명하게 긋고 이재명 대표가 이끌고 있는 민주당이 다른 정당이라고 하는 모습들을 꽤 많이 보여주고 있지 않았는가 생각을 하거든요. 김경수 전 지사가 내놓고 있는 메시지의 핵심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재평가 성격이 굉장히 강한 것 같고 예. 이재명의 민주당이 아닌 전통 민주당으로서의 복원에 관한 강한 방점을 좀 찍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게 단순히 다양성의 복원이라고 하는 측면보다는 그동안 침묵하고 있다가 최근에 나오고 있는 메시지의 흐름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2심 재판 이후 본격화돼 있고 나면 결국 정치적으로 설기가 어려운 상태가 될 수 있으니 여기에 대한 대체제로서의 시도를 복원하기 위한 그런 정치적 행보가 담겨 있다면 이재명 대표와 또 이재명 대표를 따르고 있는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받아들여지기가 쉽지가 않겠죠. 그러니까 민주당 내부의 내적 균열들이 꽤나 나타날 수 있는 흐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